안녕하세요, 마요입니다. 또 오늘의 이 암호화폐 시장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또 이 초록색의 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 주인공이 비트코인보다는 요 알트코인, 특히 이 이더리움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이더리움이 24시간 대비해서 지금 현재 6% 이상 상승을 하고 있고,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비트보다는 알트가 꽤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요걸 보시면 요게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거든요. 그래서 최근에 계속 이런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다가 어제 하루 동안 좀 비교적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. 그래서 요 상승 추세선 윗부분에 지금 계속 좀 움직이고 있다가 어제 하락으로 그 추세선을 또 정확히 터치를 했어요. 그래서 이 알트 중에서 무엇보다 좀 이더리움이 움직였다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, 어제 이 이더리움의 움직임으로 지금 하락 추세선 그 하단 부분에서 또 최근 요 며칠간은 하락을 하다가 어제의 상승으로 그래도 이 하단 부분을 좀 지지를 받고, 뭐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좀 올라온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또 특히 요 이더리움 BTC 페어로 보시게 되면 뭐 제가 2022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요 하락 추세를 좀 그리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래서 최근에 하단 부분을 터치를 하고 살짝 턴어라운드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면서, 그러면서 이것이 좀 어떻게 좀 정확히 이렇게 하단 부분을 맞고 반등을 하는가,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신기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, 그런데 어제의 상승으로 또 좀 더 올라서게 됐어요. 그래서 이제는 이 하단 부분보다는 이제 좀 그 중간가까지는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인 이 알트 시총은 또 어떻게 흘렀느냐, 요것은 이제 토털2, 그러니까 이더를 포함한 알트 시총을 의미를 하는데, 마찬가지로 계속 요 하락 채널을 좀 그리고 있다가 어제 그래도 좀 이더가 힘을 내면서 마찬가지로 요 하단 부분에 지지를 받으면서 살짝 올라온 모습입니다. 그래서 이 토털2 알트 시총 같은 경우는 요 지금 노란색이 이더리움의 그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토털2하고 이더리움의 차트의 흐름은 뭐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아무래도 이 토털2에서 이더리움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또 높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이더리움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일 겁니다. 그러면 또 이 토털3, 그러니까 이더까지 제외한 요 알트 시총을 보시게 되면 그래도 얼마 전까지 이 이더리움이 부진을 했었기 때문에 이 이더를 좀 제외하면 그나마 이 토털3 차트 같은 경우는 뭐 하락 채널 속에서 여전히 지금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래도 하단보다는 중간값까지 올라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리고 이 메이저 코인을 제외한 비메이저 알트 시총을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뭐 이 비메이저 알트 시총 같은 경우는 이 스테이블 코인과 우량 알트를 제외를 하니까 또 부진할 수밖에 없었긴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비메이저 알트 시총 같은 경우는 이 하락 채널 중에서도 이 하단 부분을 지금 살짝 올라온 모습이에요. 그리고 또 이 비메이저 알트 같은 경우는 이 고점 대비해서 지금까지의 하락폭이 최고로 많이 떨어졌을 때를 보게 되면 지금 뭐 거의 60%까지 하락을 했었고, 지금 가격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마이너스 47, 그러니까 뭐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. 그에 비해서 지금 요 토털2로 보시게 되면 토털2 같은 경우는 현재가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30%니까 그래도 이 비메이저 알트 시총보다는 괜찮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뭐 이 전반적인 알트 코인들이 비트보다도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, 특히 이 비메이저 알트 코인들이 좀 더 가야 할 길이 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, 그래서 이 알트 코인들이 상승을 나오려면은 뭐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시겠지만 우선은 좀 이 비트코인이 움직일 때 이 알트 코인들도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은
여러분도 공감을 하실 거예요. 거기에 이 암호화폐 시장만에 좀 호재가 터진다면 좀 더 그 상승을 앞당길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렇다면 그 암호화폐만의 호재가 될 수 있는 그 재료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봤을 때 오늘 나온 요 기사가 그 호재의 재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오전에 나온 기사인데 뭐라고 나왔냐면, 이 해리스 캠프의 암호화폐 업계 원탁 회의를 주최한 의원이 미 행정부에서 곧 긍정적인 성명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,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민주당 하원 의원인 로 칸나 의원이 트위터를 통해서 활기차고 긍정적인 대화가 오갔다. 이번 원탁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몇 주 안에 행정부가 합리적인 규제로 나아가는 로드맵을 담은 긍정적인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고 하면서, 그러면서 미국의 미래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,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걸 좀 보시게 되면 이 암호화폐 업계와 해리스 측 간에 처음으로 이제 그 회의를 했었는데, 이때만 해도 뭐 비난과 고성이 오갔다, 이런 기사가 또 나오기도 했어요. 그래서 저는 요걸 좀 보고선 민주당은 좀 답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, 그런데 일단 오늘 요 기사를 봤을 때는 그래도 뭔가 행정부에서 성명을 발표한다라는 것이 이것의 발표 수위에 따라서 좀 암호화폐 시장의 그 호재로 좀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요 로칸나 민주당 하원 의원이 트위터에 올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요거거든요. 그래서 요 글을 이제 오늘 아침에 올렸던 것인데,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이 대화에 참여한 리더들 해가지고 그 각각을 전부 다 태그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 뭐 잘 아시는 마크 큐반이 있고, 또 좀 놀라웠던 것이 이걸 보시게 되면 이 리플사의 창립자 크리스 라센도 참가를 했어요. 그리고 뭐 이미 공개가 됐던 빵형 브래드 갈링 하우스도 참가를 했고, 그리고 이것도 보시게 되면 앤서니 스카라무치, 이 스카이브릿지의 헤지펀드의 CEO, 이분도 참가를 했었고,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CEO로 폴 그레왈도 참여를 했고, 또 이분은 유니스왑의 CEO 헤이든 아담스, 뭐 또 잘 아시는 갤럭시 디지털의 CEO 마이크 노보그라츠도 참석을 했고, 그리고 요것도 좀 의외였는데 이 스텔라 재단의 CEO인 데넬 딕슨도 참가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리플사뿐만 아니라 스텔라 재단도 참가를 했던 거예요. 그러면서 또 이 마이크 브룩, 이 TBD의 CEO로 볼 수 있고, 그리고 뭐 크라켄 거래소, 그 다음에 이제 USDC를 발행하는 서클사, 팍소스, 앵커리지 디지털, 판테라 캐피탈, A16Z 해가지고 이 벤처 캐피털에서도 참가를 했어요.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 미국의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하는 뭐 CEO라든지 그 관계자들이 상당히 또 참가를 했습니다. 그래서 과연 이 기사에 나온 것처럼 이 미국의 행정부가 어떤 그 성명을 발표를 하느냐,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면서 이 민주당의 암호화폐 스탠스를 또 엿볼 수 있고, 또 이것이 암호화폐 시장에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는지 그것을 또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제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, 이것을 좀 보여드리면 여러분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. 지난 6월 1일에 이 바이든이 은행이 암호화폐 보유 금지를 무효화하는 그 결의안을 결국에는 거부권 행사를 했는데, 요것에 대한 그 입장 선회를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, 저는 그 부분을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요것이 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, 그러니까 현재 이 법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의무에 대한 회계 지침, 그래서 일명 사브 121이라고 하는데, 그래서 요것만 보면 잘 와닿지가 않아요. 왜 이것이 악법이냐, 그것을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, 그러니까 암호화폐 커스터디, 이 금융기업,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 고객들로부터 이 코인을 수탁받게 되면 이것을 뭐 그냥 이 코인만 저장해 두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해당하는 만큼 현금 자산을
의무적으로 쌓아두어야 한다. 이것이 이 사부 121이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코인 가격이 2배, 3배가 오르게 된다라면 그것에 맞는 현금 자산을 또 보유를 해야 되니까 가격이 오른 만큼 이 은행은 어디서든 또 현금 자산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. 결국에는 이 은행이 지금 현재 법으로는 암호화폐를 수탁받는 것이 거의 좀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, 그런데 이것을 이 바이든이 거부권을 행사를 한 겁니다. 그러면 왜 거부권을 행사를 했느냐? 이걸 보시면 이 상원, 하원까지 다 통과를 했다는 것은 민주당의 찬성 없이는 통과할 수가 없었던 것인데, 그런데 그 통과한 것을 왜 거부권을 행사를 했느냐? 여기 보시면 바이든 행정부는 해당 결의안이 SEC의 투자자 보호 노력을 방해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. 이것이 이유였던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바이든 행정부와 이 SEC는 같은 한 배를 타고 있으면서 이 SEC의 입장이 행정부의 입장이다.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런데 지금 이 기사를 보면 일단 이 행정부에서 곧 긍정적인 성명을 기대한다라고 이 민주당 의원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발표 수에 따라서 민주당의 암호화폐 스탠스를 볼 수 있는 것이고, 그리고 이것이 호재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사부 121에 대해서 다시 좀 무효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선회를 하게 된다라면 이것은 금융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게 되는 그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대형 호재로 좀 인식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기사를 또 보시게 되면 이제 이거는 5월 달에 나온 기사예요. 그래서 이때만 해도 이 바이든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마느냐 요것으로 좀 이야기가 나왔을 때인데, 그래서 이 기사에는 만약에 이 바이든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시티은행, 제프리 등 글로벌 투자은행이 암호화폐 시장에 몰려들 것이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이 미국의 행정부에서 기존의 이 악법을 무효화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발표를 한다라면 이것은 본격적인 이 은행들의 암호화폐 시장 진입에 그 물꼬를 틀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,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좀 대형 호재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이제 이 미 행정부에서 어떤 성명을 발표를 하는지 이것에 좀 그 관심이 기울여지게 될 것 같은데요. 그런데 만약에 이 발표한 성명이 좀 시원치 않다면 이 미국의 암호화폐 유권자들은 오히려 이 민주당에게 등을 돌리게 되는 계기도 될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민주당의 해리스가 당선이 되게 되면 그럼에도 불장이 올 가능성은 크긴 하지만 어쨌든 이 해리스가 임기하는 그 기간 안에 이 코인 시장, 특히 알트코인에게는 그야말로 이 격변의 시기, 피바람이 부는 그 시기는 반드시 한 번 이상은 좀 찾아오게 되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만큼 이번 이 미국 대선이 중요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, 일단 당장은 이 행정부의 긍정적인 성명이 과연 얼마나 그 수위로 발표가 되는지 요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전반적인 흐름은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이 암호화폐 시대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